알고 알아야 이깁니다. 이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줄 분들 모셨습니다. 코로나19계의 권위자시죠. 중앙대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코로나19계의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눈박이 사랑 청취자께서 유튜브 보셨나 봐. 수다쟁이 아나운서 나오셨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요. 간결하게.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설 교수님, 예. 한 청취자분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설대호 교수님, 귀에 콕 박히는 사투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 사투리를 매력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영광입니다. 이 제 사투리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에 사투리 싫으니까 나오지 마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투리를 좋아해 주신다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사투리 얘기 나온 김에 정확히 콕 집어서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는 경남 거제입니다. 거제. 야. 그 오빠 믿나 이거 한마디만 사투리로 해주시면 안 돼요? 오바 믿느나? 아니 그거 거짓말 맞아요? 아, 그정말 맞습니다. 예. 자, 아 이거를 목포 사투리로 한번 해보세요. 아, 강연. 저 목포 사투리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아쉽네요. 예. 왜요? 최지은 입 다물고 써야 아나운서는 되는데. 뭐 수다 떨지 말아야 되는데. 사투리 안 써요? 저는 표준어만 구사합니다. 표준어?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때 400명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까지 이제 8일째 100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제 진정이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건지요. 근데 아직 100명대 미만으로는 가져야 되는데, 자, 설대 교수님,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걱정하던 뭐 3단계로 가거나 이런 거는 이제 거의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예. 대신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441명에서 계속 하향 추세인 것은 맞지만 최근에 한 이틀 동안 다시 반등을 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더 떨어지면서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두 자리 숫자로 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많고요. 내용이 좀 나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요? 우선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22%나 되고요. 또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뭐 전국적으로 뭐 어디 빠꼼한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 집단 감염 숫자가 많고요. 또 한 번 나온 곳에서 계속 꼬리를 이어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내용도 나빠지고 있고 숫자도 계속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온 속보도 또 굉장히 우려스러운 속보인데요. 뭐가 나왔었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네네. 재활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서 지금 현재까지만 17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코호트 격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코호트 격리를 지금 한 상태고요. 지금 직원, 보호자, 환자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인데 오전에 비해서 또 한 10명 정도가 순식간에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다 완료가 되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문제고, 또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재활병원에서는 실제로 고령자나 혹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코로나19에 감염되기만 하면은 위중 환자나 중증 환자로 연결이 네. 되어서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100명 선에서 딱 멈춰 있는데,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는 작지만은 굉장히 내용이 나쁘고 그다음 그 개수는 많은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그것들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 신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인 건가요? 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네, 일단은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내부에서 나가는 사람을 네. 일단 막고서 내부에 얼마나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조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숫자가 급격하게는 줄지 않았지만 어쨌든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2.5단계를 우리가 좀 열심히 수행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단계를 하기 전에 2단계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제 8월 16일 날에 수도권에서 하게 되고 8월 23일 날에 전국에 하게 되면서 또 2주간 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2.5단계를 한 것은 8월 30일 날 했고 또 9월 6일 날에 일주 더 연기를 해서 이번 주 주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5단계를 수도권에서 한 것은 이제 한 2주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한 3주 정도는 되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예. 2.5단계에서의 효과는 뭐 일부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단계와 2.5단계가 수도권에서는 지금 섞여서 있고 네. 다른 지역에서는 2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면 2.5단계 이제 일주 연장해서 만 2주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의 시민의 이제 관심은 2.5단계를 이제 주말에 결정을 할 텐데 방역 당국에서 중대본에서 지금 현재 이 확진자 규모로 봐서는 어때요? 두 분 전망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저는 2.5단계를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뭐 토요일이 되었든 금요일이 되었든 당국의 고민은 굉장히 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5단계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더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는 더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횡보하는 수준 정도로 2단계 갈 조건이 일단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여전히 많기 때문에 자칫 이거를 완화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확산이 되고 확산된 상태로 추석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난 5월 달 이태원발이 있던 그 지난 5월 달에 어린이 날하고 해서 긴 휴일 동안에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면서 이태원발 폭탄을 맞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도 휴일 관련해서 있으면서 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다시 완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뒤를 살펴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말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더 조여서 예. 한 일주일 정도를 강화하면서 더 확실히 떨어뜨린 다음에 추석 연휴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교수님 의견은 그런데 지금 강 기자가 보기에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 분위기는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약간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요. 저도 일주일 정도 더 연기를 해서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추석 전에 다시 또 수도권 등지에서 불이 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지금 정부의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100명선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조심스럽게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는 것을 좀 상당히 진지하게 네. 검토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2주간 지속되어 있는 2.5단계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2주 동안 거의 문을 닫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지 않으면은 한 주도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한 달 매출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100명선에서 그냥 유지가 되면은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고려해서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방역만 놓고 보면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역과 경제의 선순환을 놓고 보면 일주일 정도 더 조이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 당장에. 피해를 보시는 네. 분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은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2단계로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검토 아니라서 조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째 됐잖아요. 근데 주말에 이동량이 조금 늘었어요. 지난주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기 전에 이동량과 비교했을 때 20% 정도밖에 줄지 않았대요. 근데 그 전에는 거의 이제 30% 네네. 이하로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까지 감안하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약간 시민들의 마음은 조금 좀 풀어졌다. 해이해진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그래서요. 이제 지금 중대본이 발표를 언제 할까요? 지난주에는 이 일주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을 때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지난주 네.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도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쯤 발표를 할까요? 아니면 모레 토요일이거나 글피 일요일 날 할까요? 어떻게들 이제 그건 지난 이분들도 아는 모르시지 얘기 좀 않을까요? 있으세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했죠. 딱 그 기류가 네. 연장하자라는 기류가 확실했거든요. 예. 신규 확진자 수가 꽤 높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방송 하자마자 바로 일주 더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뉴스나 시그널들이 네. 나왔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발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예를 들어 정은경 네. 질병관리청장 같은 그 방역파와 네. 그리고 또 경제. 그래도 경제를 좀 이것도 우리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른바 이제 경제파가 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할 것 같고요. 그 논쟁의 결과로서 내일 발표가 안 된다면 토요일이나 정도의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토요일까지는 보입니다. 발표가 좀 돼야 되겠죠. 네. 준비들도 예. 해야 되니까. 질병관리청 발족이 이제 12일 날 모레죠. 모레부터. 네. 자, 그 질문이 한 버스 기사님한테서 들어왔는데 독감 예방 접종 독감만 맞으면 되나요? 주위에서 폐렴 주사도 맞아야 된다고 해서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백신 접종은 다 하면 좋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폐렴 쌍구균에 대한 대상이 되신다 그러면 그것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는 올 겨울에 지금 코로나19와 독감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최근의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에게 예.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물론 한 사람에게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이 되면 그러니까 중증으로 빠지는 게 더 심각한지 병증을 더 심하게 앓는지 이거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두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사람을 동시에 공격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면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올 겨울에는 꼭 맞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폐렴도 바이러스 백신이 있어요?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 그 백신 주사가 있나요? 예, 폐렴을 있죠. 일으키는 네. 쌍구균이라고 내과에 하는 그거 예, 있어요. 폐렴 쌍구균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백신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은 맞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균의 이름이 쌍구균이에요? 그렇습니다. 일구균 아니면 쌍구균. 갑자기. 여보세요. 아니, 죄송해요. 이 품격이 있는 방송에 제가 너무 그럼 이제 품격 있는 간결하게 해주세요. 품격 있는 질문으로. 아니 그 영국에서도 백신 왜 우리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만든 백신이 좀 앞서 있다. 선두에 네. 있고 이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임상을 중단을 했다고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또 오늘자 보도를 보면 다음 주 중에 임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와서 혼란스러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은 그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칭찬을 많이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좀 해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냥 팩트만 그냥 제가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격을 준 뉴스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개발이 진행 중인 백신 중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백신 전문가들이 가장 기대하고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가장 신뢰했던 백신이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영국 제약회사와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너 연구소에서 컨소시엄으로 네. 개발하고 있는 이 백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신이 영국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서 일단은 일반 시민들에게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일반 네. 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었는데 그걸 중단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중단시킨 다음에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요. 그 부작용 사례가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이 백신 개발과 관련된 임상 시험을 재개해도 될 정도인지 아니면은 중단하고 좀 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네, 바는 아직 없는 결정된 바가 거군요. 없어요. 그래서 당장 조사 결과가 다음 주라도 나와서 네.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백신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충분히 앞으로 보완이 되거나 혹은 다른 요인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싶으면 재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고 인과관계도 비교적 또렷하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백신 임상시험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당장 이 백신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진 아나운서가 봤다는 다음 주부터 임상시험 재개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아직 한 가지 결정된 바가 가능성만 없다. 이야기한 것이죠.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은 일단 지금 보고된 거는 한 사례인데요. 네. 이 보고된 거가 이거 이제 어떤 사례예요? 척수염입니다. 척수염. 그러니까 척수 허리예요? 우리 이제 척추 뼈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골수. 신경 다발이 척수라고 하는 건데 신경 다발. 그게 이제 뇌에서 몸 전신으로 신호가 전달되기도 하고 몸의 말단에서 뇌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요. 예. 그 부분이 망가지면은 뭐 그 하반신이 마비. 마비가 된다거나 뭐 되고. 그런 거죠. 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부작용 중에 예를 들면 맞은 부위에 뭐 열이 난다거나 부풀어 오른다거나 또는 미열이 있다거나 뭐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관리도 가능하고 경미한 수준. 경미한 수준이기 예. 때문에 부작용치고는 심각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 백신 그런데 맞으러 가면 알려주잖아요. 이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종류든지 간에 신경의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백신 부작용 중에서 소위 말해서 특 1급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예. 신경의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백신을 맞고 나서 사지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신경염 때문에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과 관련해서 부작용은 신경염인 경우에는 가장 엄중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나타난 것이 신경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경염이 이 백신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난 건지 네.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신경염이 나타난 건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결과 백신에 의한 직접적인 부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될 경우에는 재개가 될 것 같고 만일에 직접적인 부작용이다 그러면은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이제 갖지 않겠나 이렇게 이게 예상이 조사하면 됩니다. 다 나오나요? 조사하면 나오죠.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가 임상 시험을 중단하게 된 거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진짜 교수님 네. 같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이세요 실제로. 한 청취자가요. 네. 최지은 아나운서 주책바가지. 봐요. 입을 좀 닫고 있겠습니다. 예, 자, 이기자 코로나19. 자,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 분이 스튜디오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 공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예. 네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그래요? 아유, 아까부터 화냈어요. 저 있을 땐 얻었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데 이유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TBS하고 인연을 맺게 네. 됐거든요. 신박한 벙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또 홍보를 제대로 또 한 네. 번씩 해줘야 되니까. 이게 네. 내부에서는 난리 났어요. 시청률이 잘 나와가지고. 예. 네. 네. 언제 무슨 요일 날 몇 시 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월요일 밤 10시 30분에 TBS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 주가 첫 방이었어요. 오. 네, 정말 대한민국을 곧 뒤흔들지 않을까. 예. 이 첫 방부터 정말 제 입으로 이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뭐 공소영 아나운서 입으로 얘기하지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서. 어째 기자님. 네, 실제로 제가 어쨌든 과학 전문 기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존에 한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과학 프로그램들을 다 모니터링했는데 예. 이렇게 퀄리티가 있으면서도 또 재미도 있는 과학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제가 과학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그럴 때 네. 너랑 참 안 어울린다. 그거 어려워서 보겠니? 이런 좀 반응들이 있었는데 예. 실제로 보고 나서는 이게 과학 프로그램이야? 예능 아니야?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재밌게 느껴졌다는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강양구 기자도 같이 이제 출연하는 거. 아니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왜 엄청 민망하죠. 해야죠. 제가 방금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 월요일날-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 날 첫 방송 하셨는데 어떤 소재로 하셨어요? 저희가 1회 간결하게? 네, 1회를 슬기로운 격리 생활이라 그래서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라던가 아니면 넓은 의미의 격리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자 뭐 실제 격리를 하셨던 분의 경험담도 듣고 네.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좀 심어주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음 주 그 주제는 월요일 날 네. 방송되는 편 예고도 좀 해드리는데 네. 다음 주는 튀김의 발견. 튀김? 네. 튀김을 아니, 무슨 뭐 어떻게 하는 요리 거예요? 프로예요? 아니 신박한 봉 그거 너무 재밌죠. 네. 자, 그 최근에 이제 2.5단계 하면서 막 집에서 튀김 요리들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네. 근데 튀김 요리들 시켜 드시는데 맛있게 튀기는 방법, 또 맛있게 튀김 요리를 드시는 방법, 먹방인데요? 그리고 또 튀김과 관련해서 네. 미처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약간의 위험한 포인트들. 그러니까 슬기롭게 튀김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아니, 대한 그 여러 가지 것들. 튀김 안에도 과학이 숨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거를 이제 좀 짚어서 저희가 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를- 궁금하신 분들 예를 예, 들면 본방사수. 네, 예를 들면은 그 탕수육 먹을 때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게 과학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과학이랑 상관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과학자에 따르면은 뭐가 더 맞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설재현 프로그램을 교수님. 봐야 되겠어요. 이게 딱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뭐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너무 그렇게 맨날 아니 파는 그게 아니고 과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예. 뭐 막 너무 전문적일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주 작고 소소하고 그러면서도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치고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발견이라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신박한 벙커가 왜 서울대우 교수님한테는 연락 안 왔어요? 올 이분들이? 겁니다. 올 거예요? 예, 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아마 저희 PD님이 지금 듣고 계실 거거든요. 네, 꼭 전화 넣어드리려고 제가 일러두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세영 아나운서 그전에는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지금도 사실은 좀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과학 전문 기자님 계시고 뇌과학자 계시고 이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이 제가 사실 밖에 나가서는 뵐 일이 쉽게 뵐 그렇죠. 일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걱정을 네. 많이 했는데 근데 또 이제 막상 하니까 네. 재밌어요. 새로운 걸 알아가고 또 대신에 저는 또 일반적인 시선에서 기준에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 풀어드려야 네. 하는 역할이니까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F는 MA 뭐 이런 거. 전혀 그래요? 그런 거 뭐라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네. 그 방송을 몇 차례 지금 뭐 녹화를 진행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공소영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제 겸손을 떨고 있는데 네. 과학자 뺨치는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제가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네, 막 너무나 기발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튀김은 어떻게 튀기냐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출연한 과학자 전문가들이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알코올 소독제 우리들이 손 소독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60에서 70% 정도의 농도의 알코올 소독제가 제일 좋다고 어렵다. 하잖아요. 네. 근데 공소영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알코올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면 100% 소독제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00%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60% 70% 소독제가 네.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 뭐 네. 소주도 좋은 거 아니에요? 소주는 안 소주는 됩니다. 마셔야죠. 안 돼요. 마셔야죠. 아, 그래요. 네. 맞아야죠. 공세영 MC께서 일반인의 네. 이 시선으로 과학자들을 마구 이렇게 잽을 날려주시는구나. 네, 저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예. 설 교수님. 예. 코로나 시대 이런 프로그램 신박한 벙커. 설 교수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이 뭐 집콕하시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가운데 뭐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과학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소한 것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기 꼭 뭐 한번 프로그램 나와주세요. 포스터 보면은
이 공세영 아나운서, 강양구 기자 말고 남자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은 어떤 게스트 분들이에요? 뇌과학자 한 분. 네, 장동선 뇌과학자. 장동건 씨요? 네, 장동선이요. 장동선 제가 마스크를 써서 네. 발음이 약간. 네. 뇌과학자 한 분하고 네, 그분하고 이용주 씨라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크리에이터예요. 또 크리에이터. 네, 저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딱딱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네. 저랑 또 이제 그렇군요. 남매 케미로 티격태격하면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끝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거를 잘 볼 수 있는지 안내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정말 마음 편하게 보시면 돼요. 부담감을 일단은 갖지 마시고 예. 과학 프로그램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버리시고 그냥 예능 보듯이 편하게 채널 틀어 놓으시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 싶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월요일 밤 10시 30분 30분이고요. TBS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TBS 네. 라이브 해서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대박 나시길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가시고요. 네. 그나저나 네, 고맙습니다. 저 공세영 아나운서 나가시면 저 어두워질 텐데 제가 안 나가고 여기 있을게요. 아,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방금 공세영 아나운서가 최지은 아나운서 두 번 쪽인 거 알죠? 안 나가고 있겠다고. 아니,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세영 아나운서하고 좀 신박한 벙커 얘기 좀 해봤고요. 오늘이 이 백신 이야기를 좀 더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게 렘데시비르잖아요. 근데 이걸 투약받았는데도 사망한 환자들이 있어서 말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74명이 국내에서 네. 투약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16분이 사망을 했어요. 오 이거. 그러면 네. 적지 않은 숫자네요. 네, 적지 않은 네.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274분이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6분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다뤘었죠. 렘데시비르가 이게 그냥 뭐랄까 입원 기간을 며칠 줄여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중증 환자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다. 아, 최지은 아나운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미국에서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한 임상 시험을 했었을 때 딱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렘데시비르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위중 환자가 아니라 그냥 중증 환자, 그러니까 입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를 투약을 했을 때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중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를 투약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들이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16분이 이제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예.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렘디시비르보다 좋은 약이 아직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장 아주 생명이 위급한 분들한테 쓸 수 있는 1차 치료제가 이제 렘디시비르 아니면은 뭐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정도니까 실제로 더 좋은 치료제가 나와야 네. 위중에 계신 분들을 더 구할 수가 있는데 당장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렘디시비르가 약효가 좀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치료제로는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엔 최상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길리어드라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그 길리어드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그 독감 치료제로 유명한 타미플루를 처음 개발한 제약회사예요. 오, 네네. 타미플루. 네네. 거기서 개발했구나.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오늘 2시 브리핑 때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에 얼마나 걸렸는지 그 면역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뤄졌다고 해요. 이거 예, 왜 이제 그랬을까요? 발표 10분을 두고 이제 네. 연기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4월 21일 날 이제 이와 유사한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자가 완치된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네. 일반 국민들 무작위로 해서 검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워낙 환자가 많이 나왔던 대구 경북 지역만 뺐었는데요. 그때 이제 3,05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항체를 가지고 있는 항체 보유하신 분이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그러니까 비율로 0.0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항체를 보유한 국민이 너무 낮아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충분히 항체를 보유해야 네. 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9월 12일로 발표가 연기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1,4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에는 빠졌던 대구 경북 지역의 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실제로 이제 항체를 보유하신 분이 얼마나 되나. 아무래도 이제 비율은 좀 더 높아지겠죠. 이제 대구 네. 경북을 포함했으니까요. 뭐 군인들도 들어가 있던데. 그거는 이제 또 다 지금 그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아마 3차에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확진되지 않은 일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얼마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가 나았거나 뭐 그런 걸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9월 12일 날 이제 아마 발표할 것으로. 왜 미뤄졌을까요, 강 기자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이제 데이터를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이제 시민들이 막연하게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미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미뤄진 게 아니라 지금 이틀 미뤄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는 결과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확진되지 않았지만은 바이러스를 한번 알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에 대한 대충의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19 감염됐다가 이제 완치, 음성 판정 2번 받아서 완치되신 분들한테는 항체가 다 생겨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항체가 생겨 있을 수 있는데 항체의 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중증이나 사망하지 않은 위중까지 갔던 분들은 항체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항체가 좀 오래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증상이나 경증이면은 항체 양도 적고 또 항체 지속 시간도 짧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의 2차 감염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계 상태에서는 감염되었다가 무증상이나 경증이면은 면역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면은 요거하고 백신을 맞은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백신은 자연계 상태에서 감염이 되었다가 경증이나 무증상을 앓은 분보다는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훨씬 강력하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백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게 되면은 마치 위중증을 앓았던 것처럼 항체나 면역 기능도 더 커질 거고 예. 지속 시간도 더 좀 더 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아직 뭐 러시아는 뭐 만들었다고 하고 중국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거기서 이제 중단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이제 진짜 백신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죠. 하고 있죠. 네, 다른 하고 회사들에서. 있습니다. 네. 그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일단 임상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바짝 뒤쫓는 기업이 미국의 화이자라고 하는 기업과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두 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서방에서 백신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는 미국의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에서 예. 만든 백신이 이제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뜻밖에도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노출이 안 된 섹터가 중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에요. 네. 현재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8종류인데 그 8종류 중에서 4종류가 중국 기업의 백신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시노백, 시노팜, 칸시노 뭐 이런 굉장히 생소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생소한 기업들에서 다양한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데 그 백신들이 비교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만들어진 백신이 지금 중동이나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에요. 중국의 그 백신 그게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이건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건데 그 중국의 백신들이 논문으로 나온 결과라던가 지금 남미나 중동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잘 되면 어쩌면 중국에서 바이러스로 나오고 또 중국에서 백신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이후의 국제 정세가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분명히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혹은 남아시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 자기 백신도 뿌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중국, 정치적으로 자국의 또 영향을 동유럽이라던가 위해서. 이런 네. 곳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그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약학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직접 연구에 뛰어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백신이나 치료제나 뭐 이런 쪽. 저도 하고 있죠. 예, 저도 하고 계세요? 예,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에볼라 백신을 만든 적도 있고요. 네. 백신을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오. 제 실험실 냉장고에 뭐 백신이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백신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술이 유사성이 있는데 유전병, 그러니까 선천성 유전병이 있잖아요. 여러 네. 가지 형태, 뭐 실명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전병, 이런 유전병 치료제에 대한 것도 제가 하고 있어서 조만간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좋은 소식 아니, 기다리도록 그 실제로 제가 그 설 네. 교수님이 진행하시고 계시는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유니크해요. 뭔데요? 제가 여기서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요? 굉장히 나중에 오. 훌륭한 과학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예.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코로나19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강영 기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